수업을 시작해보죠. 오늘 드디어 이제 데이터 통신 1장. 정규 과목은 정규 이름은 데이터 통신이 아니고 뭐였죠?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지능형 하드웨어 플랫폼이었죠. 첫 번째 장은 이제 네트워크 기초 용어와 기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뭐 1장에 지금 거의 모든 내용이 다 다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1장의 전체적인 개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고, 2장부터 이제 또 1, 2장이 개요로 보면 되고, 3장부터가 이제 차례로 내용들을 심화해서 이제 나가는 형태로 책이 좀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이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들, 기능, 뭐 네트워크 주소 이렇게 주로 세 가지이긴 한데, 뭐 OS 7계층 이름도 다 나오고, 그래서 아무튼 네트워크를 우리가 이해할 때 필요한 용어들, 기본적인 것들이 쭉 나와 있긴 한데, 자체가 상당히 용어들의 범위가 광범위해서 아마 네트워크에 평소에 좀 관심이 있는 학생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제 용어들 이제 많이 들어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긴 한데, 뒷부분에 가서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너무 초반에 겁먹지 말고 외울 수 있는 한에 자꾸 이제 들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 일장의 중요한 것들은 전반적인 네트워크에 대한 좀 막연하긴 하지만 큰 스케치를 그린다, 밑그림을 그린다라고 생각하고, 기억 속에 모든 걸 다 담아 놓을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죠. 어떠한 내용들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과목에서 다뤄지고 있는지 보도록 합시다. 네트워크 기초 용어 해가지고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는 몇 가지 이제 단어들이 있죠. 용어들이 시스템, 인터페이스, 전송 매체, 프로토콜, 네트워크, 인터넷, 표준화 엄청 많죠. 비슷비슷한 것도 같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네트워크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호스트들 또는 시스템이라고도 하고, 호스트라고도 하고, 노드라고도 하고 하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컴퓨터라고 생각합니다. 컴퓨터. 여러분 핸드폰도 될 수 있죠. 핸드폰이 컴퓨터지. 아무튼 IoT처럼 조그마한 디바이스일 수도 있고, 아무튼 컴퓨팅 능력이 있고 데이터를 주고받은 네트워크 기능이 있으면 다 호스트가 되는 거예요. 장비들이 모두가.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전송 매체로 연결되어 있죠. 랜선 같은 걸로 유선으로도 연결되어 있고, 아니면 이제 우리가 전파를 이용해서 무선으로도 이제 할 수 있죠. 아니면 광마우스처럼 적외선을 쓴다 할지 등등의 여러 가지 매체에 의해 가지고 통신을 할 수 있어요. 전송 매체. 그다음에 이제 그런 매체들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인터페이스예요. RS232니 랜선을 꼽는 그런 네트워크 카드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디바이스를 연결할 때 전송 매체하고 연결하게 되는데, 그것도 다 규격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인터페이스라는 용어는 여러 가지로 이제 쓰이긴 하는데, 그렇죠. 일단 시스템, 앞서 이야기했지만 조금 더 그걸 정의에 가깝게 좀 해보자 그러면, 내부 규칙에 따라 능동적으로 동작하는 대상이다. 이렇게 책에 좀 어려움을 쓰셔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외부하고 이렇게 구별이 되죠. 그래서 외부 환경으로 하고 이제 구별이 돼서 외부로부터 인풋을 받고, 내부에서 자기 독특한 어떤 뭔가를 이제 이용해서 아웃풋을 내는
뭐 이런 형태를 이제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원이 필요하고 뭐 이렇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이 네트워크나 컴퓨터 영역에서만 쓰는 시스템의 용어가 아니고 우리가 뭐 경제 시스템 이런 용어도 쓰잖아요. 시스템이란 말이 훨씬 포괄적이긴 한데 아무튼 우리가 네트워크에서 쓰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디바이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컴퓨터에. 근데 이제 시스템이라는 용어가 그 레벨이 좀 있어요. 범위가 컴퓨터라고 이렇게 좀 상위 레벨일 수도 있지만 여기 보면 마이크로 프로세서니 운영체제니 프로세서니 이런 것들도 하나의 시스템이 된다 이 말이지. 어쨌든 단위가 결정이 되고 그 안에서 뭔가 행위를 동작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이 사실 마이크로 프로세서도 운영체제도 프로세스도 다 이제 컴퓨터 안에 있죠. 특히 이 둘은 소프트웨어적인 거고 얘는 하드웨어적인 건데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어느 차원에서 분야에 따라서 시스템 안에 서브 시스템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 안에 또 서브 시스템일 수도 있고 서브 시스템인 거죠. 또 컴퓨터 전체를 묶어서 여러 뭐 클라우드 시스템이라고도 하고 아무튼 용어들이 이렇게 아주 명확하진 않는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흔히 시스템이라고 하면 컴퓨터를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인터페이스가 있죠. 시스템하고 쉽게 말하면 컴퓨터하고 전송 매체를 연결하는 거. 뭐 랜선을 꼽는 랜카드 같은 걸 생각하면 돼요. 여기 이제 RS232 뭐 이런 것들은 들었는데 이것은 이제 컴퓨터하고 모니터 연결하는 요즘도 뭐 USB도 있지만 인터페이스가 아무튼 기기종 간에 그게 이제 이렇게 전송 매체 형태든 아니면 다른 뭐 디바이스가 됐든 그런 것들을 연결할 때 쓰는 규격들이 다 있잖아요. 뭐 HDMI니 뭐 요즘 RS232 별로 안 쓰죠. 등등 여러 가지 이제 하드웨어들을 서로 연결할 때 그 연결되어 있는 것도 규격이 있죠. 핀이 몇 개여야 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다못해 뭐 충전할 때도 규격이 지금 핸드폰마다 좀 막 다르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실제로 이제 접촉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을 인터페이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서는 일반적으로 인터페이스를 또 이렇게 화면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 예를 들면 와이어샤크 같은 걸 쓰면은 그 와이어샤크의 메인 화면이 있고 여러 가지 사용 방법에 관해서 이제 그런 것도 인터페이스라고 그래요. 사람과 그 소프트웨어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인터페이스를 잘 만들어야 사람들이 이제 사용하기 편하고 피로감도 부족하고 뭐 인체공학적 뭐 그런 형태로 소프트웨어를 그냥 무식하게 만든 것보다는 사람이 사용하기 편하도록 만든 그런 걸 또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페이스가 면이잖아요. 면 인터니까 그 사이지. 면과 면을 연결해 준다. 그래서 디바이스에 디바이스 간에 연결할지 사람과 소프트웨어 간에 연결할지 그 첫 번째 보는 화면이 이제 인터페이스인 거야. 그래서 인터페이스라는 용어도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된다. 아무튼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것은 이렇게 특정한 객체들 사이에 어떤 특정한 형태를 갖는 그런 뭐라고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런 규격들이 그런 것들을 인터페이스를 한다. 그다음에 전송 매체가 있죠. 전송 매체는 뭐 말 그대로 데이터를 실어서 보내게 되는 미디엄 흔히 미디어라고 하죠. 매스미디엄 방송 같은 것들 매스미디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건 전파를 통해서 보내거나 아니면 케이블을 통해서 보내거나 뭐 여러 형태로 보내게 되는데 실제 이제 데이터를 실어서 보낼 때 그 매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케이블을 통해서 데이터가 가죠. 동축 케이블 우리가 쓰는 그 랜선 같은 거 구리선을 따라서 가거나 아니면 광 케이블인 경우는
유리 섬유를 통해서 이제 가거나, 그다음에 공기를 통해서 가죠. 무선 신호 같은 전파를 통해서 가고, 공기를 쓰는 매체가 뭐가 있지? 얼른 생각은 안 나는데, 주로 이제 전파나 아니면 동축 케이블이나 고리선 같은 거, 이런 것들 매체라고 해요. 별게 아니고 물리적인 전송 수단으로 데이터가 이런 형태로 케이블을 따라서 이제 0과 1이 신호로 가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용어죠. 우리가 지금 네트워크 데이터 통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런 프로토콜을 배우는 거라고.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전송 매체를 통해 데이터를 교환할 때의 임의의 통신 규칙이다. 프로토콜이 이제 규칙이에요. 원래 프로토콜이라는 용어가 외교에서 나왔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국가와 국가 정상들 간에 만나려고 그러면 그 복잡한 형식이 있다고. 그런 거 흔히 의전이라고 하잖아요. 의전을 잘해야 돼. 뭐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은 뭐 알 수도 있을 것 같아. 행사를 진행할 때 보면은 하다못해 그 자리 배치 같은 거 있잖아요. 누구를 어디에 주요 인사들이 있으면 가장 중심에는 그 행사에 가장 귀빈이 앉아야 되겠잖아. 그리고 이렇게 양쪽으로 다 서열화되어 있다고. 흔히 TV에서 보는 뭐 현충일이랄지 아무튼 국가 행사에 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산부 요인이라 그래서 뭐지 대법원장, 뭐 국회의장 이런 사람들 참여하는 그런 행사에 보면은 다 이런 의전이 있어요. 함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의전을 잘못하면 큰일 나. 특히 국가에 관해서도 그래. 국가 관해서도 예의를 잘 갖춰서 행사하는 의전들이 있어. 그 프로토콜들이 잘 정해져 있다고. 그런 것을 이제 우리 데이터 통신에서도 이제 용어를 씁니다.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과 내가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절차가 필요하단 말이야. 하다못해 연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데이터를 전송하고 마저 끝내야 되고, 요런 것들이 규칙이 정해져야 돼. 그것들을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구현을 해야지 통신이 주고받아질 텐데, 뭐 지 마음대로 만들어 볼 수는 없잖아. 양쪽이 동일하게 그 규칙에 맞춰서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만들어야 데이터를 서로 이제 주고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사용하는 그 규칙이 프로토콜이라 한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복잡한 뭔가 이런 용어들을 애우려고 할 때는 이걸 어떻게 외우겠어? 이때 문자 그대로 그냥 어떤 이미지화 하는 게 좋아요. 이미지하는 게 좋고, 프로토콜을 보면 규칙이다 이렇게. 아까 내가 의전 이야기 했잖아. 전송 매체하면 그냥 구리선 생각하면 되고, 인터페이스 하면은 RS232가 뭔지 한번 볼까요?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미지를 보면 이런 게 이제 RS232 케이블이야. 뭐 여러분들 좀 요즘은 잘 안 쓰지. 그 비디오 그래픽 카드에다가 꽂을 때 모니터하고 쓰죠. 이런 거. 여러 가지 핀이 있어요. 다 이게 의미가 있단 말이야. 무작위로 해놓은 게 아니라 데이터를 전송할 때 필요한 어디로 데이터를 보내고 또 제어하는 데이터는 어디로 보내고, 다 이게 핀들이 다 그게 의미가 있는 거라. 요즘은 잘 안 쓰지만 HDMI 같은 거 좀 많이 쓰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인터페이스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네트워크는 이러니 프로토콜을 사용해 가지고 이 시스템들을 연결해 놓는 거죠. 그건 이제 결국은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연결해 놓는 거지.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시스템들의 집합이다. 단 그런 동일한 프로토콜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야 통신이 가능하니까. 최종 목적은 데이터 교환인 거고. 아무튼 그런 시스템들을 묶어놓은 걸 네트워크로 한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인터넷은 말 그대로 이 네트워크들 간을 인터잖아.
인터는 사이란 이야기야. 그래서 네트워크 간의 연결 인터넷이라고. 네트워크들이 이제 하나의 단위가 있는 게 아니고 동신대학교 안에 있는 로컬 네트워크 있을 테고 나주 시청에 네트워크 있을 텐데 한전 네트워크 있을 텐데 이들은 이렇게 연결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제 인터넷인데 특히나 인터넷 대문자를 쓰는 게 있어요. 인터넷이라고. 이것은 이제 I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이런 인터넷을 특히나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이라고 쓴다. 이렇게 대문자를 써가지고 고유명사화한 거죠. 이때 네트워크를 연결했는데 네트워크들을 연결했는데 그때 쓰는 프로토콜이 특히 IP다 이런 경우에 이것은 인터넷이라고 한다 이런 거예요. 우리 흔히 I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죠. 근데 원래는 이렇게 고유명사가 아니고 앞에를 소문자를 써가지고 인터넷 이런 용어가 있어요. 요거 구별해서 요건 좀 더 큰 개념이죠. 인터넷은 그냥 이렇게 특정 프로토콜을 정해놓게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네트워크를 연결해놓은 네트워크를 인터넷이라 그런다. 근데 특별히 그 중에서 대문자, 특히 IP를 쓴 IP 프로토콜, 인터넷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I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경우를 인터넷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흔히 쓰는 인터넷이라 한다. 복잡한가요? 아무튼 그냥 인터넷 하면 네트워크를 연결해놓은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특히 그 중에 I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애를 이렇게 대문자 인터넷 영어로는 이게 우리 한글은 이렇게 대문자 소문자로 구별할 수가 없잖아. 그리고 이걸 뭘 번역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하는데 인터넷 하면 흔히 두 가지 개념을 쓰인다 했지. 범용으로 쓰이는 네트워크를 연결해 놓는 거 아니면 이렇게 고유명사로 인터넷 I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인터넷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책 표준화 이런 걸 해놨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규칙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표준화가 필요한 거죠. 상대방이나 나나 당사자들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아무튼 모든 시스템들이 서로 이제 연동을 해서 뭔가 하려고 그러면 그 기준을 표준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 그 기준을 따르도록 책에 A4 용지를 그래서 이제 프린트 할 때 쓰는 교육들 이야기했는데 A4 용지 교육은 잘 모르겠는데 인치로 되어 있는 센치로 되어 있는 가로 세로에 B가 있겠죠. 여러 가지 있잖아요. A4용뿐만 아니라 A5 레터니 A 3도 있던가 아무튼 여러 가지 이제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센치를 맞춰야 되겠지. 그 부분은 가로 세로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처럼 이런 모든 통신 프로토콜이랄지 아까 인터페이스도 그렇겠지만 다 이제 그런 것을 표준화해 가지고 특정한 국제 기구가 있죠. 국제 기구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사전에 다양한 이제 기술들이 올라올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이런 것은 충분히 모든 국가에서 모든 제조업체에서 따를 만한 기술 편입이 되겠다 그러면 이제 인증을 해준단 말이야.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은 없겠지만 연구소나 기업체나 기업체 연구소나 또는 국책연구소 여기 키산 이런데 인터넷 진흥 이런 데서 이제 특별한 보안 프로토콜 이런 것들을 만들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들만 만들었고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표준화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국제기구에다가 기술 문서들을 이제 보내죠. 그러면 국제기구에서 해당해서 이제 그걸 심사하고 이게 충분하다 싶으면 이제 표준화 허가를 인증을 해주죠.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사업화를 진행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거라고. 사실은 이제 표준화 영역은 상당히 보면 이제 파워 게임이죠. 파워 게임이 이름이 인텔이든 삼성이든 대규모 기업에서 만든 칩이 있는데 조그만 회사에서 자기들이 기술 개발 하나 했다고 그걸 표준화해놓는다고 해서 그게 상업적으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어. 왜냐면 안 따라버리면 되니까. 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어쨌든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 많이 한 것 같은데 일단 표준화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여러 가지 통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네트워크상의 여러 가지 규약들이 다 이렇게 표준화되어야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시스템 기초 용어해서 시스템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죠. 아까 시스템을 이야기했었는데 제가 단순히 컴퓨터 뭐 이렇게 우리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네트워크 뭐 교재나 또는 뭐 웹 문서나 이쪽 영역에서 이제 네트워크 분야에서 쓰이는 보안도 마찬가지지만 용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노드라고도 하고 호스트라고도 하고 뭐 클라이언트라고도 하고 서버라고 하는 이런 최근에 이제 뭐 4가지 정도 이야기했죠. 노드는 뭐 NOD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료 구조나 그런 데서도 뭐 노드라고 쓰고 아주 추상적이고 아주 아주 가장 상위에서 쓰는 일반적인 용어란 말이에요. 컴퓨터뿐만 아니라 컴퓨터도 노드라고 하고 뭐 핸드폰도 노드라고 하고 IoT 디바이스도 노드라고 아두이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그런 것들은 아무튼 다 노드라 그래. 서버도 노드고 라우터 장비도 노드고 스위치 장비도 노드고 아무튼 다 그런 것도 다 노드라고 칭합니다. 그 다음에 컴퓨팅 기능이 있는 시스템을 이제 또 호스트라고 단다. 호스트라고 하죠. 호스트 노드 뭐 거의 비슷한 레벨인데 노드가 좀 더 범위가 좀 넓은 개념이고 호스트가 좀 그보다는 작은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자가 있고 특별하니 그래서 컴퓨터를 일반적으로 호스트라고 이야기하죠. 클라이언트 서버는 좀 기능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스트이긴 한데 노드 호스트이긴 한데 사용자 서비스를 받는 측에 서비스를 받는 측을 클라이언트라고 하죠. 서비스 상대 이제 반대로 서비스 받는 측이 있으니까 뭐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이제 서버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웹 서버를 이야기하죠. 웹 서버. 우리 동신대학교 홈페이지도 또 우리과 홈페이지도 있죠. 그런 것들 홈페이지를 제공하는 그 홈페이지를 제공하는 컴퓨터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이제 서버인 거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는 뭐겠어요? 여러분들 컴퓨터 PC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웹 서비스를 해주는 동신대 웹 서버가 있어요. 그게 이제 서버 컴퓨터고 되게 이제 용량이 좋죠. 컴퓨터 성능이 좋은 곳에 써야죠. 왜냐면 접속자가 많으니까. 여러분 개인 PC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되니까 특히 그 중에서도 브라우저, 크롬이랄지 뭐 익스플로러, 요즘 익스플로러 안 쓰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이 이제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는 엄청나게 많겠잖아요. 서버에 이제 계속 접속하면서 서버가 제공해주는 웹 서비스를 받는 거죠. 여러분이 학생용업 시스템을 쓰거나 뭐 등등 할 때, 그래서 이게 이제 클라이언트와 서버 개념이다. 근데 이제 그게 좀 이제 상대적이다. 이게 클라이언트와 서버라고 하는 게. 그래서 호스트 이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FTP라고 하는 운영 프로그램하고 퀘일렛이라고 하는 운영 프로그램이 있다고 봅시다. 두 개 다 이제 운영 프로그램들이 하는 게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FTP는 뭐 파일을 이제 전송하는 거고, 퀘일렛은 원격으로 이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랬을 때 보면은 호스트 2는 지금 FTP 서버를 돌리고 있어. 컴퓨터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호스트 1에서 호스트 2에다가 FTP 서비스를 요청한다 그러면 이때는 2가 클라이언트, 얘가 서버가 되죠. 근데 이제 텔레 서버가 여기기 때문에 텔레 서버가 텔레 클라이언트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접속하면은 얘는 이제 텔넷의 입장에서는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호스트 2는 서버도 되고 클라이언트 된다. 이게 상대적인 개념이다. 아무튼 컴퓨터 하나에다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설치해 놓을 수가 있잖아요. 특히 뭐 여러분들이 윈도우보다는 리눅스를 사용해 보면 리눅스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들을 운영하게 되죠. 되게 원격으로 접속하려면 CQSL 서버도 해야 되고 또 VNC 서버니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기도 모르게 설치되어 있는 서버도 있고 아무튼 뭐
그래서 서버이면서 동시에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죠. 이게 자기에서 다른 컴퓨터에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으면 서버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으면 서버가 되는 거고,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으면, 그래서 운영하고 있으면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특정한 호스트 하나를 물리적으로 지칭하는 게 아니고 기능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둬라라고 하는. 근데 이제 되게 우리가 범용적으로 서버로 쓰는 좀 고가의 고성능의 컴퓨터들을 개인 호스트 클라이언트용으로 잘 쓰진 않죠. 물론 그 안에도 있긴 하지. 그렇지만 어쨌든 장비적으로 우리가 흔히 서버라 그러면 좀 고사양을 서버라고 얘기하고 클라이언트라고 하면 우리 범용의 PC를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그 좀 엄밀한 의미로 보면은 좀 기능적인 차원에서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이제 계층 모델을 봅시다. 좀 밖에 나갔지. 좀 골치 아프죠. 이게 이제 ISO라고 하는 기관에서 OSI라 그래가지고 오픈 시스템 인터커넥션이라고 해서 이건 좀 외워놓는 게 좋아. 외워놔야 돼. OSI 7계층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통신 모델이죠. 이렇게 그 데이터 통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들을 쭉 모아봤더니 엄청 많겠잖아요. 데이터 통신을 위해서. 결국 그런 기능들은 결국 하드웨어적으로나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돼야 되겠지만, 하여튼 이런 기능들을 막 모아놔봤더니 이렇게 기능들을 우리 특성들이 비슷한 것들을 이렇게 묶어놓을 수 있더라 이 말이야. 묶어놓을 수 있어서 그걸 묶어놔봤더니 이렇게 7개로 묶어지더라 이거지. 데이터 통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들을 비슷한 놈들끼리 묶어놨더니 이렇게 7개 계층으로 묶어지더라. 연구자들이 연구를 했겠죠. 그래서 이런 기관이 있는데 ISO라고 하는. 그건 이제 그렇게 계층화되어 있는 기능들로 통신 프로토콜을 만들어 놓은 것을 이렇게 OSI 7계층 모델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이건 이제 모델이니까 이런 것들 이제 구현해야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7계층이 중요해. 이제 그걸 외워야지. 이제 가장 상위에 있는 게 7번째 응용 계층이야. 응용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거야. 응용 프로그램. 이제 가장 아래가 물리 계층. 하드웨어 약간쯤에 통신을 하려고 할 때 랜 카드를 생각하면 돼요. 랜 카드하고 그다음에 랜산이 만약에 무선이다 그러면 뭐 와이파이 무선 랜 카드가 있어야 되겠죠. 블루투스면 블루투스 관련된 카드가 있어야 되고 통신 카드가 그런 레벨이 이제 물리 계층이에요. 응용 계층은 이제 여러분들 사람이 실제로 이제 가장 대면하게 되는 거죠. 밑으로 내려갈수록 하드웨어에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우리 사람하고 가까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제 이걸 외워야 돼 사실은. 응용 계층, 표현 계층, 세션 계층, 전송 계층, 네트워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분리 계층까지. 흔히 이게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공부를 했다 그러면 OS 7계층을 좀 외우고 있어야 돼. 응용, 표현, 세션, 전송, 네트워크, 데이터 링크, 물리 계층. 그리고 앞으로 뒤에 지금 책 뒤에가 다 이 7계층을 설명하는 거야. 물리 계층,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전송, 세션, 표현, 응용 계층까지. 그리고 특히 이제 전송 계층까지는 운영체제에 이제 구현이 돼 있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위에까지도 막 하드웨어로 하는 경우도 있고, 네트워크 계층까지 하드웨어. 자꾸 위에서 이제 저기 전자공학 하시는 분들은 자꾸 물리 계층부터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려고 하고, 우리처럼 이제 소프트웨어를 주로 하는 데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제 하는 거죠. 구현이 두 개 다 가능해. 전체적인 것들을 뭐 하드웨어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하드웨어로 하게 되면 범용성이 떨어져. 특별한 그 루틴 100개 못 하잖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드웨어적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 변경시키려면 뜯어서 고쳐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는 그렇지 않지. 소프트웨어는 이렇게 다른 형태로 바꾸는 게 편하잖아. 바꿔서 안에 심어버리면 되니까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데다가 경계가 좀 모호해지긴 하는데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했죠. 근데 대신 하드웨어는 속도가 빠르지. 딱 그 일만 하드웨어 조립이니까 굳이 뭐 명령어를 프로그램에서 그놈을 해석해가지고 CPU에서 막 이렇게 메모리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럴 필요가 없고 하드웨어를 아예 해버리면 그런 것들은 적절한 타협선에서 이제 해지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전송계층까지는 요 아래로는 OS 우리가 그 윈도우를 설치하거나 리눅스를 설치하면 여기까지는 이제 그 프로그램이 돼 있어. 예. 전송계층까지. 예. 그래서 흔히 이제 소켓이라고 해서 이런 네트워크 아래 분들을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체제가 제공해 주죠. 시스템 콜이라고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만들면 이 소켓을 이용해 가지고 인터페이스죠. 이게 이제 프로그램 만들 때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안 해봐서 그런 감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소켓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제공돼요. 뭐 C 언어 같은 경우도 뭐 임포트, 소켓 이렇게 해가지고 소켓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TCP/IP 이용해가지고 하게 되면 하부 단위들을 있는 이 기능들을 프로그램 내에서 네트워크 프로그램 내에서 활용할 수가 있죠. 그런 게 이제 운영체제 내가 디폴트로 다 구현이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운영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들은 이 부분만 신경 쓰면 돼. 우리가 운영체제를 만들어서 쓸 수는 없잖아. 운영체제에다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면 그 네트워크에 있는 소켓을 이용해 가지고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소켓이 이런 기능들을 실행시키려단 말이야. 소켓이 이제 우리하고 인터페이스가 되죠. 아랫부분을 접근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함수라고 생각하면 돼. 함수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네트워크 프로그램에서. 이 부분만 신경 쓰면 된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돼 있죠. 하나씩 좀 간단하게 설명이 돼 있으니까 책에 좀 보죠. 뒤에가 이게 지금 당장 7개가 얼른 안 이어지지만 뒤에 가서 계속해서 이거 하나씩 배울 거야. 물리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네트워크, 전송, 세션, 표현 이런 것들 다 하나씩 별도로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당장 안 해오진다 하더라도 자꾸 듣게 되면 이제 그래서 또 조금만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면 외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밑에는 물리계층이죠. 그래서 물리적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니까 아까 말했듯이 인터페이스 규칙이 랜카드에 그 핀들도 다 있잖아요. 그것도 사용하는 전송 매체가 뭐 유선인지 무선인지 아무튼 그런 것들을 프로토콜이 아까 규칙이라 했잖아요. 그런 규칙들을 신경 써서 이제 되어 있죠. 그건 이제 다 이제 이 안에서도 이제 실제 모델이니까 실제 구현 형태는 다 다르단 말이야. 블루투스도 있고 와이파이도 있고 일반 랜카드도 있고 뭐 LTE니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있지만 아무튼 이런 물리 계층은 있어야 되겠죠. 인터페이스를 규정하고 규칙적으로 하는. 이건 뭐 이건 실제 뭐가 아니라 이 모델이란 말이에요. 모델.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구현하는 형태는 다 달라. 데이터 링크 계층이 있죠. 이는 물리적 전송을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물리 계층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 왔다 갔다 하겠죠. 구리선을 따라가서 가든 전파를 이용해서 가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어. 가다가 제대로 안 갔다거나 가긴 했는데 뭔가 데이터가 변경됐고 갔다거나 이렇게 아예 안 가거나 또 오류가 전송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물리 매체를 통해서 가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물론 물리 매체가 좋으면 그런 에러율이 떨어지긴 하지만 에러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어. 구리선을 따라서 전파가 간다 하더라도 감소 현상이 생기잖아요. 아무튼 그랬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고 오류를 해결하는 그런 오류 감지와 지정성이 이제 오류 해결 방법인데 주로 하는 그게 이제 데이터 링크 계층이라고 하는 데서 담당을 한다. 이 부분을 이제 막 구현해야 되겠지. 이렇게 오류를
각각에 해당한 오류들을 막 이제 정의해 놓고 그걸 처리하는 방식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알아낼 건지, 오류가 있다고 하는 걸 어떻게 감지할 건지, 그다음에 그렇게 오류가 감지됐으면 어떤 식으로 그걸 처리할 건지, 고쳐서 쓸 건지, 아니면 재존성을 요구할 건지, 뭐 이런 식의 막 기능들이 막 있는데, 그런 것들을 딱 규격화해 놓은 게 데이터 링크 계층이다라고. 그다음 네트워크 계층이 있죠. 네트워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은 주로 담당하는 게 전송 경로를 선택해요. 우리가 내 컴퓨터에서 바깥에 해볼까요? 뭐 네이버라고 합시다. 네이버에 홈페이지를 접속한다. 그래서 내가 그 브라우저를 띄워가지고 URL을 쓰죠. www.naver.com 이렇게 쓰면 여기까지는 상당히 먼 경로가 있을 텐데 어떻게 가는 줄 모르잖아. 우리가 가게 되는데 뭐 어떻게 가지? 그때 어떻게 가지? 이 경로를 설정해주는 기능이 담당하는 게 네트워크 계층이다. 네트워크 계층. 여기 여러 가지 뭐 라우터들이 중계 기능 해주는 라우터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지금 당장에 내가 지금 내 연구실에서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막 복잡하게 거쳐가지고 학교 내에서 학교의 마지막 관문이 되는 게이트웨이를 빠져나가겠죠. 그리고 뭐 학교가 지금 LG 플러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LG 플러스에서 제공하는 선을 따라서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경로상의 라우터들을 막 이제 건너갔고 최종적으로 네이버에 이제 홈페이지를 제공하는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 서버한테 도달하게 됐죠. 그러면 거기서 데이터를 경로를 따라서 이제 쪽으로 다시 최종적으로 내 컴퓨터 브라우저에다가 넘겨줄 때 그런 경로를 선택한다. 경로를. 왜냐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어가지고 여러 경로들이 가능한데 그걸 선택해줘야 돼. 가능하면 최단 경로로 이제 보내주려고 하고 또 혼잡이 있는 것을 피해서 보내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혼잡저도 포함이 된다. 이제 네트워크 이쪽에 라우터가 이 경로가 막 너무 잼이 발생해. 데이터가 너무 많이 주고받아진다 그러면 다른 경로를 알아보도록 해야 되겠지. 그런 뭐 혼잡적인 이런 걸 네트워크에서 하는 전송 경로 선택하는 기능이다. 주된 이제 기능이 네트워크에서 하는. 이게 외울 때는 이렇게 하는 게 편해. 막 복잡한 기능을 다 외우려고 그러면 잘 안 외워지니까 그냥 물리겠죠. 아까 뭐 인터페이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데이터 링크는 전송 오류를 해결한다. 네트워크 계층은 경로 설정이다 이렇게. 이제 전송 계층이 또 있죠. 용어가 비슷비슷해서 이제 골치 아픈데 이것은 이제 데이터 링크는 물리적인 전송상의 오류를 해결하는데 연결을 좀 책임지는데 이제 전송 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세스 간의 연결이라고 생각하면 돼. 프로세스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거죠. 나의 브라우저 프로그램이 브라우저라고 하는 실행했을 때가 이제 프로세스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된 상태를 프로세스라고 하잖아요. 메모리 적재되고 CPU를 할당받아서 돌아가고 있느니 프로그램이 그냥 설치만 했다고 해서 돌아가진 않잖아. 구체적으로 더블 클릭 해가지고 실행을 시켜야 이제 근데 실행시켰을 때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라고 해. 그래서 이제 브라우저를 실행시키면 그게 브라우저 프로세스가 되는 거죠. 서버도 이제 서버 프로그램이 설치해 놓고 그걸 실행시키면 서버 프로세스가 되는 거예요. 했을 때 요 프로세스와 요 프로세스를 연결하는 책임을 지는 게 전송 계층이다. 여기는 포트들이 있어. 포트들이. 예를 들면 하나의 컴퓨터 내에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이 돌아가잖아요. 지금 했던 것은 뭐 HTTP를 쓰는 거잖아요. HTTP. 물론 뭐 S가 들어가는데 시큐어한 HTTP 하지만 그랬을 때 요 컴퓨터 내에 다양한 프로세스가 있고 여기도 또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있을 텐데 걔들 구분해 줘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구분해 줘야 될. 그래서 포트 번호를 가지고 구분을 하죠. 뭐 시큐어는 SSH는 뭐 23번, 22번이 텔넷은 21번, 23번이
그다음에 FTP는 21번인가 FTP가 뭐 21번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죠. HTTP는 80 포트, 80번 포트 이런 게 포트가 다 이제 프로세스마다 포트가 할당되어 있죠. 이런 게 웰known 포트라 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하면 그것도 포트가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프로세스 간의 연결을 지원하는 게 전송계층이다. 전송계층에 요 프로세스 간에 또 규칙이 있어야 돼. 나중에 TCP, UDP 이런 걸 배우게 될 텐데 그런 전송 방식이 책임지는 게 프로세스 간에 그래서 이제 요거까지가 이제 여기가 이제 다 좀 아까 그림하고 좀 거꾸로 되어 있는데 가장 아래가 물리계층이었는데 지금 여기 가장 위에가 물리계층이 되어 있죠. 설명을 이제 아래부터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어쨌든 뭐 여기까지 이제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거죠. 서킷 형태를 갖고 이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준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는 세션이니 영역계층의 세션이니 이제 세션은 좀 전송처럼 프로세스 간의 연결 기능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것은 좀 기간을 이야기하고 예를 들면은 내가 특정하니 특정이 아니라 학생종합 시스템에 브라우저를 켜서 학교 서버 학생종합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가 있고 여러분들이 브라우저에서 학교 학생종합 시스템에 접속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IP를 쓰겠죠. 아니 IP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은 도메인 이름으로 URL을 쓰겠죠. 그러면 내부적으로 이제 그것들 다 이제 IP로 바뀌고 하는 복잡한 과정을 쭉 거치는데 그래서 또 이제 그 전송계층도 역할을 합니다. 이게 예를 들면 TCP로 이제 아마 됐을 텐데 그렇게 해서 요 서버의 프로세스하고 브라우저의 프로세스가 이제 여기까지 해서 되죠. 근데 세션이라는 개념은 여러분이 이제 그 학생 종합 시스템에 로그인 해가지고 로그인 하게 되죠. 로그인해서 뭐 인증받고 아이디어 패스워드로 그 다음에 여러가지 이제 서비스를 막 주고받아 그랬을 때 이런 정 과정을 하나의 세션이라 한다. 이제 세션 이 연결 개념이 세션이 유지가 되죠. 그래서 나중에 세션을 끊고 이렇게 할 때 전송계층보다는 상위 개념에서의 이 안에는 여러 군데 이 세션 내에서 이 서버가 또 다른 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그러면 그 안에 또 이렇게 TCP 연결 전송계층이 연결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사용자의 특정한 프로그램의 관점에서 하나의 세션이 유지된다. 세션이 끝났다 뭐 이야기하잖아요. 예를 들면 인터넷 뱅킹을 한번 한다 했을 때 로그인해서 특정한 프로세스를 돈을 이체하고 막 이런 전체적인 하나의 전체 과정들을 세션이라 한다. 그렇죠? 표현 계층이 있어요.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하다못해 아스키 코드 값이랄지 문자 데이터를 숫자로 바꾼 그 기호 체계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유니코드 한글을 모든 국가의 문자들을 하나의 이제 코드로 해놓는 이런 게 또 있고 네트워크에서도 이제 사실 데이터를 전송할 때 빅엔디안, 리틀엔디안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표현할 방법들도 있고 아무튼 그런 데이터들을 어떤 형태로 전송할 건지 있어요. 그런 것들 정해 놓는 게 표현 계층이다. 또 이제 추가로 요즘 압축 어떤 형태로 데이터를 압축할 거냐 그림을 볼 때 이미지 파일 같은 경우는 용량이 크니까 여러 가지 압축 형식들 방식들이 있죠. 그런 것들 표현 계층에서 또 다음에 암호화 할 때 암호화 방법들 뭘 쓸 건지 양쪽이 똑같이 이쪽에서 보낼 때 RSA로 암호화가 된다. 저쪽에서는 그 RSA 형태로 암호화 되는 것을 선택해서 이제 그 사전에 이런 것들 교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떤 암호 알고리즘 쓰는지 그래야 상대방과 해독을 할 수 있겠죠. 이쪽은 RSA 있는데 이쪽에서는 전혀 엉뚱한
블락 암호화 방식을 써버리면 문제가 되겠잖아요. 공격키 암호화 방식을 쓰면 거기에 맞는 RSA를 해줘야 되고, 다른 형태의 암호화 알고리즘이나 프로토콜을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야 되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고, 이렇게 되고, 이제 마지막에 응용 계층은 뭐 다양해서 그 응용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프로토콜들이 있습니다. 뭐 카톡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의 그 규약들이 있겠죠. 사용 방법, 아무튼 카톡을 구현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그래서 이 부분도 엄청 응용 계층은 다양해서 뭐 일괄적으로 설명하기는 힘들죠. 뭐 이메일 같은 이메일에 관련된 SMTP 여러 가지 이제 이메일에 관련된 프로토콜도 있고, 아까 텔넷도 그렇고 FTP도 그렇고, 흔히 이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 프로그램들에서 사용되는 그런 응용 계층의 프로토콜들이 또 다 이제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다 싸잡아서 기능상으로 묶어놓으면은 이렇게 한 7가지 정도의 계층으로 구분해서 놓을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들 때 이런 것들 다 두리뭉실하게 짬뽕해버리면은 나중에 유지 관리도 힘들고 뭘 하나 고칠 때도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런 식으로 분리해가지고 기능들을 클러스터링해서 비슷한 놈끼리 이렇게 묶어놓는 게 유지 관리하고 프로그램 만들 때도 편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물리계층만 따로 이렇게 해놓으면 그 부분을 다른 놈으로 대체할 수가 있잖아요. 이 부분은 다 똑같다 하더라도 물리계층에 따로 해서 예를 들면 뭐 아까처럼 HDMI를 쓴다. 지금까지 RS232를 썼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게 짬뽕 돼 있다면 어떻겠어요? 다 고쳐야 되잖아. 그렇지만 이런 기능들을 분리해서 모듈화 시켜서 구현해 놓으면은 윗부분을 손댈 필요가 없고 밑에 있는 물리계층만 고치면 되겠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능들을 구분해 놔야 유지 관리가 편하고 시스템들을 자꾸 이제 개선해 나갈 때 훨씬 용이하다. 그래서 딱 그 층만이 표현계층 나머지 암호화 부분만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쓰고 있는 뭐 암호화 방법보다 훨씬 더 좋은 암호화 방법이 나왔다 그러면, 만약 이걸 다 두리뭉실하게 다 짬뽕해서 짜놨다 그러면 다 고쳐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만 변경해주고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사이 보면 나중에 이제 바로 나오겠는데, 아무튼 그런 기능들을 분류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다. 아무튼 이건 좀 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잠깐만요. 같이 해볼까 말이냐. 그 다음에 이제 프로토콜과 인터페이스 방금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규약해 놓은 것들이 프로토콜인데 각 계층마다 프로토콜들이 다 있어요. 계층 간에. 그래서 보면 아까 7계층 있잖아요. 뭐 n, n-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해놨는데 OSI 7계층이 있죠. 그래서 각각의 호스트, 여러분도 컴퓨터가 다 그런 7계층이 다 구현되어 있는 거야. 프로그램 하나를 실행시킨다 그러면 그때 상대편도 7개 계층이 있을 거고 나의 컴퓨터에도 7개 계층이 있겠죠. 걔들은 이제 계층별로 이렇게 상응해 기능들이 상응해서 이쪽 계층에서 뭔가 이쪽에서 필요한 것들하고 이렇게 상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송 계층에서 TCP를 사용한다 그러면 TCP에 관련되어 있는 뭐 이쪽에서 막 뭔가 해서 보내면 얘가 이제 막 그걸 이용해서 이하고 포트번호, 예를 들면 포트번호를 보낸다 그러면 얘가 이제 포트번호를 해석해가지고 상위에 있는 이제 프로세서를 찾아서 이제 전송해 주는 건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층 간에 서로 이제 이렇게 상관계에 있다 이거지. 각 계층별로. 물론 데이터가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 가는 건 아니야. 데이터는 항상 상위 응용 계층으로부터 해서 쭉 물리적인 매체, 물리계층까지 통과해가지고 전선이든 전파든 이용해가지고 이쪽으로 가요. 가장 밑에 있는 하부 단위에 있는 네트워크 카드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또 이 계층을 따라 쭉 올라간다고. 최종 목적지인 응용 프로그램이 올라가는 거죠.
클라이언트 웹 브라우저라고 생각합시다. 크롬이라고 하고 동일신데 웹 서버라고 생각하면 데이터는 여러분이 여기다가 아이디 패스워드를 쓰게 되면 걔가 요 계층을 따라 쭉 내려갔다가 전송 매체를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가 최종인 서버에 뭐 패스워드나 섀도우 파일에 있는 그 여러분들이 처음에 만들어 놓은, 물론 여러분이 직접 만든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패스워드의 해시값하고 비교를 해서 얘를 로그인을 시켜줄 건지 말 건지 이제 이렇게 해주는 운영 프로그램이 있겠죠. 그 애가 이제 그건 이제 해주는데, 아무튼 이 과정을 쭉 거친단 말이야. 쭉 거쳐서 이렇게 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각 계층마다 기능들이 상응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그렇죠. 데이터는 실제로 이렇게 흘러. 그래서 이제 요 사이를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그래. 위 계층은 아래 계층에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아. 데이터 흐름은 데이터 흐름이지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응용 프로그램 만들 때 뭐 IP까지는 이제 소켓을 이용해서 또 포트 이름까지는 쓰지만 프로그램 내에 실제로 그놈이 막 이렇게 그 전송 매체를 통해서 어디까지 가고 막 경로를 설정하고 이런 것까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 그럼 밑에서 제공하는 네트워크 계층에서 제공하는 경로 설정 기능을 그냥 이용할 뿐이야. 그러니까 상위에 있는 계층에 있는 프로토콜들은 하위에 있는 계층의 프로토콜들의 서비스를 이용한다. 서비스를 이용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서비스를 이용할 때 서로 위 계층하고 아래 계층하고의 일정한 규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인터페이스를 한다. 인터페이스. 아까 뭐 이야기했지만 응용 프로그램 내에서 전송 계층 이하에 쓸 때 소켓이라고 하는 걸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그랬잖아요. 소켓이 라이브러리에서 함수 형태로 제공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켓하고 뭐 이렇게 함수 호출해 가지고 이렇게 쓰게 되는데 이런 형태의 이제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때 핸들을 주는 거지. 그걸 인터페이스라고 한다. 그래서 상위 계층에서 하위 계층의 프로토콜의 기능을 서비스 받을 때, 그 서비스를 받을 때 형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인터페이스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용어를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최근 이제 FTP를 지금 유행하는 거죠. FTP 서비스. FTP는 파일 전송인 거죠. FTP 클라이언트가 있고 서버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지금 여기는 4계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아까 7계층은 모델이라 그랬어. 5에서 7계층인데 이 7계층이 이제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이걸 TCP/IP 4계층으로 축약해서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위에 부분은 그냥 세션이니 표현이니 응용이니 하나로 그냥 묶어버려요. 이렇게 전송과 물리계층도 하나로 묶어버리고, 가장 중요한 네트워크 기능하고 전송 계층만이 데이터 링크 계층하고 물리 계층하고 묶어버리고, 하위에 있는 2개, 위에 있는 3개를 묶어버리고, 중간에 전송 계층과 네트워크 계층만 따로 그대로 별도 어떤 특별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놔두고 나머지 위에는 3개를 하나로, 밑에 2개를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7계층을 4계층으로 이렇게 구현해 놓은 게 TCP/IP인 거예요. 그래서 보자 그러면 FTP 서비스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할 때 이렇게 데이터를,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특정한 뭐 어떤 파일을 가져올 건지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어떤 대상 호스트 이름은 뭔지, 그 IP는 뭔지 이렇게 적어 놓으면 TCP가 사전에 이쪽 호스트에 있는 뭐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때 물론 이렇게 데이터는 여전히 이렇게 주고받아준다 그랬어요. 이전에 물리계층을 통해 가지고. 하지만 기능상으로 어떤 포트, 상대방의 어떤 포트를 대상으로 할 거냐 이렇게 하고, IP도 나의 IP는 뭔데 너의 IP는 뭐다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도록 하고, 랜카드는 당연히 드라이버를 통해서 이제 인터넷 실제 선하고 데이터를 뭐 어떤 식으로 보낼지 물리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겠죠. 매체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뭐
물리적인 이더넷 무선이 아닌 유선 랜을 사용하니까 거기에 맞도록 이제 전파를 만들어서 이더넷 선을 이용해서 이제 가겠죠. 그럴 때마다 둘 사이들은 고유의 역할들을 해준다, 담당한다 이 말이야. IP에 관련돼서 주소, 특별한 프로세스 간에 어떤 놈인지 이런 식으로 서비스가 이제 실제 이루어지죠. 그래서 나이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든 서버 프로그램이든 만들고 그걸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으려고 하면 아래에서 이런 애들의 기능들을 다 이제 서비스 받아서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터넷 워킹 아까 이야기했죠. 네트워크 간에 연결하는 인터넷 워킹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뭐 시스템이죠. 노드라고 할 때 라우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라우터. 주요 기능 중에 하나는 이렇게 라우터의 큰 기능 중에 하나는 경로 설정해주는 네트워크 계층에 주로 이제 관여하게 되죠. 물론 라우터도 밑에 물리 계층과 데이터 링크 계층은 다 있어야 돼. 왜냐면 자기 고유 기능은 IP에 관련된 기능이에요. 유입 부분은 사실상 별 필요가 없는데 IP 기능까지는 반드시 있어야 되죠. 물론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더 상위 프로토콜들을 구현한 프로그램이 있겠지만 라우터가 하는 기본 기능은 IP 기능이라고 해. 네트워크 계층의 기능이야. 네트워크 계층의 라우팅 기능이라고 하는 게 경로 설정 기능이라고. 물론 그 아래에 있는 하드웨어도 있어야 되니까 물리 계층과 데이터 링크 계층의 역할 기능도 이용해서 하게 되겠죠. 근데 이런 인터넷 네트워킹 시스템 중에 기능 중에 하나는 이렇게 라우팅 기능도 있어야 되지만 경로 설정 기능 제대로 이제 보내줘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쪽 네트워크와 이쪽 네트워크에 쓰는 프로토콜이 다를 수 있어요. 요즘 막 거의 이더넷을 쓰지만 다른 여기는 이더넷 쓰는데 여기는 뭐 다른 프로토콜을 쓴다 그러면 얘는 그 프로토콜들을 해석해 가지고 변경해 주는 역할도 해줘야 돼. TCP/IP가 아닌 뭐 엑스타디오랄지 아무튼 요즘 잘 쓰지 않지만 예전에 있었던 뭐 여러 가지 지금도 뭐 사용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네트워크들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토콜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어쨌든 그 네트워크가 다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다르다 그래서 통신이 안 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라우터의 기능은 이쪽 프로토콜로 되어 있는 그런 패킷들을 이쪽 프로토콜에 사용하는 패킷으로 해석해 가지고 바꿔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거라고 해요. 경로 설정뿐만 아니라 그런 프로토콜의 변경 기능이 그런 것도 라우터의 인터넷 워킹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인터넷 워킹에 쓰이는 구체적인 이제 시스템들이 뭐 게이트웨이, 리피터, 브리지, 라우터 여러 가지 이름들로 쓰이죠. 아무튼 책에서는 뭐 게이트웨이를 일반적인 용어를 좀 쓰고 나머지들을 좀 하위 개념으로 쓰기도 하는데 막 섞어서 써서 사실 좀 물론 리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 별로 볼 일은 여러분들 직접 볼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 아까 이야기했듯이 구리선을 따라서 데이터가 전송되다 보면은 감소 현상이 생긴다 그러잖아. 전파가 주파수가 죽어 마모돼가지고 자꾸 부딪히니까 전선에. 그랬을 때 중간에 이렇게 리프터를 주게 되면 여기까지 오면은 그 신호를 다시 이제 재생해 주는 거예요. 신호를 증폭해가지고 다시 이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이렇게 감소 현상에 의해서 나중에 가면 그냥 밋밋해져 버리는데 그 주파수를 그대로 살려가지고 해주는 그런 게 리피트다. 좀 물리계층만 지원하는 거죠. 브리지가 있어요. 브리지 물리계층과 데이터 링크 계층까지를 지원하는 건데 로컬 영역에서의 IP까지 사용하지 않고 맥주소만 이용하는 그런 경우에 쓰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라우터 중요한 네트워크 계층까지 지원하는 IP를 통해 아까 두 가지 기능 이야기했잖아요. 경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 프로토콜 서로 다른 프로토콜에 되어 있느니 그런 것들도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프로토콜을 뭐 책에서 전화로 프로토콜을 좀 개념을 설명한 거예요. 발신자와 수신자 간에 통화를 하려 그러면 수신자가 일단 대기 상태에 있어야 되겠죠. 전화기를 켜놓고 있어야 되잖아요. 받을 자세가 돼 있어야 되네. 발신자가 이제 전화번호를 누르고 이쪽 PD 올려 통화 버튼을 누르면 이게 연결 설정 과정이 있죠. 나중에 보면 여기까지가 이제 뭐 TCP나 UDP처럼 네트워크 전송 계층에서 이제 하게 되죠. 여기까지 과정이. 그다음에 이제 연결 상태에서 이게 데이터 실제 데이터가 이제 전송 왔다 갔다 하는 상태가 되는 거고, 최종적으로 이제 연결이 해제가 되는 이런 절차를 거쳐. 이 부분하고 실제로 데이터 통신이 이루어지는 과정도 거의 똑같아. 연결 설정 과정이 있고 사전에. 물론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죠. 특히 암호화에서 쓰는 시큐어한 채널을 사용하는 경우라 그러면 사전에 어떤 암호화 방식들을 뭐 사용할 건지에 대한 교섭도 있어야 되고, 아무튼 여러 가지 형태의 상대방과의,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쪽 프로세스하고 이쪽 프로세스 간에 연결 설정이 되면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죠. 나중에 이제 연결이 해제되면 또 사후 조치들도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단위를 이제 우리가 흔히 PDU라고 해요. PDU,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 이런 용어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헷갈리는데, 잘 안 해가지고 또 비슷한 것이 있고,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 프로토콜은 뭐 알겠고, 데이터 유닛은 이제 단위란 얘기. 그렇게 하고 일반적으로 PDU라고 하고, 계층별로 이제 그 이름을 붙이면 돼. 앞에다가 어플리케이션이니까 APDU, 표현 프레젠테이션이니까 PPDU, 세션이니까 SPDU, 전송이니까 TPDU, 네트워크이면 NPDU, 데이터 링키지가 DPDU 이런 식으로 하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런 용어들은 별도로 알아야 된다. 전송 계층에서의 TCP 프로토콜인 경우는 특별히 TPDU를 세그멘트라고 이야기한다. UDP는 데이터그램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네트워크, 우리가 흔히 패키지라고 쓰는 용어는 네트워크 계층의 NPDU를 우리가 패키지라고 불러요. 이거 같은 말인데 이것보다는 이걸 쓰죠. NP도 좀 이상하잖아. 그렇죠. 하여튼 데이터 단위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아니면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이런 PDU가 프레임이라고 한다. 이렇게. 그래서 근데 또 이걸 외워야 돼. 세그멘트, TCP는 세그멘트, UDP는 데이터그램, 네트워크 계층이 패키지고, 데이터 링크에서를 데이터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을 프레임이라고 한다. 명칭들을 이게 시험에 나오더라고. 기사 시험이나 이런데, 보안 기사 시험 이런데 네트워크 관련되어 있으면 이런 걸 물어봐.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의 데이터 유닛을 뭐라고 하는가? 4개 놔두고 사지선다으로 고르게 하죠. 프레임이라고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다. 중요하기도 하지만 시험 내기도 좋아. 이렇게 4개로 딱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주소의 이야기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